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어느 정도 좀 시원해져서 제가 이렇게 긴팔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는 여러분께 방송되는 날짜는 이제 한 10월 초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제 책도 아마 그때쯤이면은 이제 출판사로 원고가 이제 넘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편집 기간을 거쳐서 아마 올 한 11월에서 한 12월 초쯤에 이승만 책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정말 출판사가 황현필 선생의 역바연, 역사를 바꾸는 연구소에 아마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현필 선생하고 저하고 아주 잘 상호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승만 관련 논란의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총정리, 그러니까 예고편부터 시작해서 19회까지의 모든 이 방송을 총정리하면서 또 그런 관련했던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최근에 뉴라이트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말이 많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자꾸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그러고, 재미동포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꾸 이승만 관련한 일을 하겠다 그래요. 그런 것도 마지막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역사 관련 정부 연구기관에 박지향 교수, 김낙년, 그 다음에 김영태, 허동현, 김광동,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임명함으로써 이 친일 논란, 그야 말 그대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주장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계속해서 중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말이죠. 아주 불경한, 그냥 나라의 국가관을 의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댓글 관련해 가지고 모두 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그것을 윤석열 자기가 검사 시절에 다 기소해 가지고 김태효가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는 이 김태효나 뉴라이트를 계속 기용하는 윤석열의 마음은 뭘까요? 양아치예요? 여러분,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올 겨울이 되기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 예, 찬성하시는 분은 댓글로 1번 하고 적어주세요. 1번.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오래간만에 합니다. 댓글로 1번. 아니다. 내년 3월 달쯤에 끌어내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전하다. 2번. 3번은 없습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이승만 관련 논란 총정리. 지금 저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46년도 6월 달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연설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걸 계속해서 우리 뉴탐사의 전예은 작가님께서 저거를 배경화면으로 그려주고 계십니다. 일도 쉬어가면서 해야죠. 대한민국 임시헌법입니다. 논란 첫 번째, 이승만은 탄핵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탄핵 논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국적은 어디인가? 대한민국 임시헌법 1919년 10월 달에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한다.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는 광복운동자가 전 인민을 대리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하고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는 뭐예요? 광복운동자가 전 인민을 대표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김문수는 이상한 소리예요. 피디님, 김문수는 저 헌법을 봤을까요? 봤어도 못 본 게 아닐까요? 못 본 척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헌법이라 말하지 못하는 김문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이 정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내 기필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말기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가 서울시장에 자기가 도전하겠다 뭐 이런 마음은 없을까요? 서울시장이 되면 큰일 날 그 서울 광장에 예. 이승만 동상이 들어설 것 같아요. 아,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국민들이 가서 때리 부숴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올해 11월 아니면 내년 3월에 끌어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뉴탐사 구독, 좋아요. 제1장이 대한민국이고요. 제2장이 임시정부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임시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광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광복을 빨리 이루고자 정식이라는 헌법을 안 붙였을 뿐이지 임시라는 단어,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 저기 아파트 광고에도 했었잖아요. 모든 집은 오랫동안 살려고 있는데 유일하게 빨리 떠나려고 하는 집도 있었다 이거야. 그게 뭐야? 중경 임시정부 청사였다니. 빨리 떠나고자 임시라고 지었던 거예요. 임시라서 법적인 정통성이 없는 게 아니고 현행 헌법만 잘 알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늘 자기가 헌법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합니다만은 헌법주의자가 어디 있는 헌법주의자가 백이성은그냥 헌법주의자가 아니고 뭐 반헌법주의자입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비하는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 그 불의는 뭐예요? 바로 이승만이다 이거야.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그러면 지금 이승만을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반헌법주의자라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늘 반국가단체를 얘기하는데 반국가단체라고 요번 8.15 기념식에서 얘기했잖아. 그게 반국가주의자라는 건 반헌법주의자 아닙니까? 자기가 반헌법주의자고만은. 그러면 서울시가 반국가단체 예. 서울시야 서울시. 저기 뭐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한다고 돼 있는데 현행 헌법만 잘 알아도 절대로 이런 실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재불 독립운동가가 보존한 독립신문 1925년 3월 25일자 호해요. 호해 있죠. 속보성이 떴을 때 호해를 3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이승만이 탄핵되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경술국치 이전의 독립신문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뭐 독립신문이 또 하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냐? 임시정부의 기관지가 독립신문이었어. 우리가 이런 거를 처음 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독립신문이라면은 뭐야? 그 대한제국대의 독립신문만 다들 생각했다 이가 맞잖아요. 자, 독립신문 호외 여기 보세요. 대통령 탄핵안 통과. 핵은 작은 글자로 쓰여 있어요. 대통령 이승만 면직 여기 적혀 있죠. 신대통령 선거, 신대통령 박은식, 그 다음에 뭐야 취임식 거행. 제2대 대통령이 누구야? 박은식이다 이 말이야. 박은식은 우리나라의 사학자죠. 박은식은
상해에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저기 미국에 떨어져 있었어요. 미국에 떨어져 있으면서 구미 우리 상해 임시정부 위원부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거쳐 들어오는 그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다 사탕수수반 노동자들이 한 푼 두 푼씩 모아가지고 해놓은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지 않는 크나큰 좌업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동휘 총리가 대리로라도 대통령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이승만이 거절하죠. 참다 못한 곽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승만을 탄핵하게 됩니다. 그래서 2대 대통령에는 박은식이 취임하게 되죠. 우리가 2대 대통령이 박은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이승만이 48년도부터 6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저 임시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폄하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PD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저거는 정상적인 역사 교육을 받은 분이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너는 비정상적인 역사 공부를 했느냐? 맞습니다. 저는 비정상적인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를 통틀어서 교수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저는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PD님,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당했던 박근혜 씨가 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처럼 비정상적으로 공부하는 걸 정상적인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저 3월 25일 날 호회가요. 국내에는 아예 없고 프랑스에서 독립운동을 쭉 해왔던 재불 독립운동가 홍모 씨가 소유하고 있던 거를 그 자녀들이 갖고 있다가 프랑스에 놀러온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그 컬렉션을 보고 놀래가지고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 제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얼마나 집요하게 저 임시정부에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없앴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독립신문 호회가 우리나라에는 없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 프랑스에만 있어. 아저씨, 양아치예요? 네가 탄핵당하기 부끄럽긴 했나 보다. 그죠? 예. 이승만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은 임시정부에 의해서 탄핵당한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번 보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42호. 아까 독립신문은 기관지고 공식 공보가 있었다고. 자, 대한민국 7년 4월 30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여기 뭐라고 했대? 빨간색 글자로 탄핵돼 있잖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지 7년밖에 안 돼도 탄핵을 할 줄 알았던 민족입니다. 이제 제가 명제를 하나 딱 합니다. 임시정부의 이런 정통성을 없애겠다라는 말은 이걸 뭐야? 이승만의 탄핵당했던 전력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뉴라이터들의 간악한 술책입니다. 역사라는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이 거부권 1호죠. 그런데 보니까 한동훈이 상찬한 건국전쟁 영화에도 나왔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의 농지개혁. 그 실상을 살펴보니 정병준 교수 농지개혁의 재개는 미국의 정책적 판단과 북한 토지개혁의 영향 때문. 정병준 교수라는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의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양곡관리, 농지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리뭉실하게
자꾸 써왔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를 갖다가 중심에 놓지 않고 자꾸 정치 사상사 쪽으로만 써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사태가 나왔다는 것도 저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농지개혁의 주인공 조봉암 농림부 장관, 강정택 농림부 차관, 강진국 농림부의 농지개혁국장, 요 세 명이 아주 농지개혁 48년도에 8월 15일에 초대 내각으로 임명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48년도에 임명됐다고 해서 그러면 조봉암, 강정택, 강진국 세 명이 그래 농지개혁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냐?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이승만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뭐라 그랬어요? 농지개혁법이라 그랬잖아. 한동훈이가 이승만은 농지개혁이 잘 됐다가 아니라 이승만의 농지개혁법이 1호 거부권이라고. 농지개혁법안 비교. 맨 처음에 농림부 아닙니다. 48년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조봉암, 강정택, 강진국 세 명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48년도 8월 15일 날 시작해서 11월 22일 날에 안이 나와요. 이 정보 이상 150%의 보상을 이 정보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지주의 어떤 그 입장을 100%가 아니라 약 70%를 반영한 법안이었습니다. 조봉암 선생이 맨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후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이 52년도하고 56년도에 계속해서 대선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60년에 4.19라는 게 59년도에 이승만이 조봉암을 죽여버리는 단계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60년에 다 같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저 농지개혁은 조봉암 선생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지개혁을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논문이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농지개혁을 설명하는 논문의 저자들은 대부분 지주의 자식들입니까? 왜 이거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농림부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승만은 조봉암을 잘랐어요. 그런데 무슨 이승만이 공로가 있다고 한동훈이가 난리를 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무너졌습니다.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의 논리가 무너졌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극단적인 마초주의다. 저쪽에 사진 한번 봅시다. 우리의 후손들은 이 조약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기 오른쪽에는 포스터 덜레스, 왼쪽에는 그 외무부 장관 변영태, 가운데에는 대통령 이승만,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한미 동맹 탄생. 그런데요, 1946년에 우리 고암 이응노 선생이라는 분이 양색시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1946년에 벌써 동백림 사건의 재불화가 이응노 화백이 볼 때에는 양색시라고 하는 게 엄청난 화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세요. 3명의 여성들이 다수의 우리나라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로 그려져 있잖아요. 미군이 주둔할 때의 미군 기지 옆에
우리나라에 양색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안부가 들어와 있었다. 정부가 미군 기지 옆에 기지촌이라는 것을 건설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 합법적 매춘업소를 모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저 양색시라는 제도가 들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양색시는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던 제도입니다. 주한미군이 그렇게 전 세계에 많아도 양색시라는 제도는 없었어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여성을 철저하게 짓밟고 남자들만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이상한 조약이었어요. 왜 양색시 기지촌을 왜 건설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몸을 팔아서 그 미군의 달러를 얻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58년도부터는 이승만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 낳은 호녀라들을 다시 홀트 복지원에다 팔아가지고 얻는 돈. 이 두 개로 우리나라의 외화를 3분의 1가량을 전부 다 벌어들였죠.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살아온 우리나라의 남성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저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970년에 미군이 철수하려고 하니까 박정희가 정부에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네들이 우리의 외화벌이의 역군이다 라고 선전하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저는 저거를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 아이들은 흑백 사진이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 아이들 전부 다요. 그런데 이승만이 1958년도에 일국 일민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단일민족 설화를 퍼뜨림으로써 일국 일민주의가 되면서 정부의 합법적인 그 보호막을 발했던 양공주들을 모두 매춘부로 타락시키고 말 그대로 저 미국으로 가버린 아버지들을 면죄부를 다 주고 저 아이들은 미국의 민간복지기관에다가 전부 다 팔아버림으로써 우리나라에 저 아이들로 인해서 막대한 외화를 끌어왔다고 하는 점을 우리나라는 지금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는 10월 1일 날을 왜 국군의 날로 다시 놀자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날이 어떤 날인지 압니까? 제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6.25 때 1950년 10월 1일 날 강원도 양양군에서 국군 제3사단 23년대가 38도를 넘어서 북진했죠. 그걸 기념해서 10월 1일 날로 한다. 제가 양양군에 국군 제8군단 통해총용부대 RATT 무선타자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1910년 10월 1일 날에 조선총독부가 10월 1일 날에 기념식을 갖고 들어섰습니다. 조선총독부 수립 기념일을 지금 기념하자는 겁니까? 청와대에 보고서가 안 올라갑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어두운 비극 두 번째. 1964년도
국회 회의록에 공화당 의원이 말한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달민족이 외국 사람하고 결합해 단일 민족이 아닌 아이를 낳는 데 대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외국으로 빨리 팔아야 된다 이 말이야. 부끄러운 일이니까. 고아 입양 특례법 1961년에 선정한 이유는 혼혈아동 등을 외국으로 쉽게 보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해외 입양 총수 1958년에서 2018년까지, 자, 미국으로 1958년부터입니다. 이 위에는 어떻게 돼? 혼혈아동이 있는 거고 1958년부터 11만 2천 명, 미국으로 11만 2천 명, 총 17만 명. 나머지는 어디로 갔다? 멕시코나 캐나다로 갔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우리의 여동생이었고 우리의 딸이었고 우리의 누나였고 우리의 엄마일 수도 있던 그 사람들을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묘역입니다. 저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현충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운형, 김구, 해공 신익희, 죽산 조봉암, 장면, 이 선생님들의 묘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중에서 장면 선생의 그 동생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의 장발 교수입니다. 제가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서울대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친일파 교수로 서울미대의 장발 교수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만은 장면 선생의 묘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운형 선생의 묘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운형 선생의 묘소는 서울 저 북부에 있고 도봉구 저 위에 있고 김구 선생의 묘소는 효창공원에 있죠. 신익희 선생의 묘소도 저기 어디야? 서울 저 위에 있고 조봉암 선생의 묘소도 어디에 있습니까? 망우리에 있습니다. 장면 선생의 묘소는 가톨릭 묘소에 있습니다. 정작 독립운동가들은 다 다른 데 묻혀있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합장이 돼가지고 저 동작구 현충원 묘소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빨리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저 묘소를 체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동작구 현충원에 이승만 대통령이 저렇게 묘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신익희와 조봉암은 죽어서도 말합니다. 신익희 선생님은 56년도에 라이벌이었다가 돌아가셨죠. 조봉암 선생님은 52년도에도 라이벌, 56년도에도 라이벌, 57년도에 가열차게 가짜 이강석 사건 때문에 반 이승만 운동을 절실하게 펼치시다가 58년도에 체포되셔가지고 59년도에 입법부가 이사파동으로 국가보안법까지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홍진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법살인을 했죠. 돌아가셔서도 말합니다. 조봉암 선생은 뭐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그것이 뭐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요. 돈이 돼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탐사에서 하는 이런 것이 돈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국내의 교수직을 노리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그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것이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우리 애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스스로의 양심에 어떻게 견딜 것인가? 4월 혁명 예고장된 경문비라
신익희 선생의 묘소에서 1960년에 이 삐라가 다 인쇄돼 가지고 여러분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잊었는가 민주시민이요. 대한민국 민주화의 효시 4.19 혁명입니다. 경찰관 및 공무원에 지령된 3.15 부정선거 감행 방법 민주당이 발표했습니다. 저렇게 많습니다. 뭐 어떤 데는 어떻게 하고 어떤 데는 어떻게 하고 어떤 데는 어떻게 하고 막 다 대놓은 거예요. 민주당은 3일 상호 다음과 같은 정부의 부정선거 감행 방법을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경찰관 및 공무원들로부터 부정선거 방법의 정보를 다수 입수한 바 있으며 3차에 걸친 간부회의를 거쳐 동정부의 신빙성을 확인한 후 이를 공표한 것이다. 동부정 방법은 각 행정관청, 경찰 각급 선거위원회에 지시된 것인데 민주당이 입수한 정보는 경찰선거 대책기본요령, 경찰의 선거관계 월별 개혁사항, 3.15 정부선거 전략요지, 4. 부정투표 내막, 5. 선거대책의 원칙, 6. 부정투표에 대한 업무지시, 7. 투표소 공작에 대한 업무지시, 8. 각 도지사가 각급 학교에 학생 지도요령까지 다 나왔어. 28 독립선언 이런 것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재미동포 여러분, 잊었습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4.19 혁명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효시였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조금이라도 싸게 만들어 보려고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윤석열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표가 100만 표는 됩니다. 그러면 뒤집었겠죠.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거만 없었더라도 비참하게 희생됐던 김주열 열사가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면 목 놓아서 통곡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승만 강의를 마치지만은 오세훈 시장은 절대로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는데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계획 중인 대규모 사업들 작년에 일어났던 겁니다. 시애틀, 자, 기념사업회 뉴욕 지회는 우남 이승만 박사 서거 제58주기 추모 예배를 7월 19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드렸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 지회, 저쪽은 뭐야? 뉴욕 한인대회. 여러분, 시애틀도 어떻게 돼? 아주, 이쪽은 뉴욕이고 여기는 시애틀인데, 시애틀에서도 재미동포들이 아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회를 크게 벌이고 동상도 세우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잡지 이름도 아멘넷이 뭡니까? 아멘넷이. PD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기념사업회 쪽에서 네. 그 대규모 사업 중에 미국의 동부와 서부 거점을 한 곳으로 놓고 동상을 세우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권 기자님이 시애틀 교민 한 분을 만났는데, 권지영 기자님이요? 네,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시애틀 쪽에 이승만 동상을 건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미국 교민분들께서 백이성 강사님을 좀 초빙을 해서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한인 2세들도 많이 컸을 거고 3세대, 4세대들이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라도 제대로 된 이승만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재미동포 여러분,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승만에 대한 올바른 강의를 들려주십시오.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거마비만 주신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20강 동안 20주 동안
빠짐없이 들어주신 뉴탐사의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PD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다음에 시즌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책 많이 사주세요. 예. 뉴탐사 구독, 좋아요. 이건 약간 번외로 다음 프로그램을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그 친일파들 이름만 을사오적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 후손들도 아직 잘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한 18명의 친일파를 선정해서 네. 18친일파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 자손들까지 뭐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다음 프로그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욕이 아니라 이게 네. 18 친일파. 예. 18명의 친일파. 18친일파로 시즌2를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번. 아니다. 필요 없다. 백이성 니강의는 더 이상 듣기 싫다. 2번. 여러분 올려주시면서 여러분 이승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즌2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오늘 투표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피디님 고생하셨습니다. 끝났다!